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오늘은 미분양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기광의 접수 기간이에요. 그리고 제 독서, 책, 새로 나온 책 아래 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집값 빠지나 전국 미분양 주택 3개월 연속 증가, 미분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미분양 17,710가구, 전월 대비 25.7% 급증, 경북, 강원, 경남, 전남 등 지방 중심으로 많이 늘어. 미분양이 늘어나면은 주택 시장이 침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팩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부동산 기사를 읽을 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몇 건이다. 자, 당장 여쭤볼게요. 여러분 12월 달에 서울 주택 거래량이 8천 건이래요. 많아요, 적어요? 모르시겠죠. 이게 문제라고요. 몇 건 정도면 많은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5천 건 안팎이면 안 돼요. 8천 건이면 많은 거고요. 지금은 2천 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몇 건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 바로 감이 오시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즉, 큰 의미가 없다. 또한 미분양, 여러분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은 달라요. 미분양은 그냥 분양이 안 된 거고 악성 미분양은 준공이 된 다음에 그 집이 비는 거예요. 진짜 부동산 시장에서 무서운 건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이 무섭겠죠. 그래서 원래 통계도 별도로 냅니다. 또한 지방은 여러분 미분양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한 구석지에 지은 것도 있고요.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대출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옛날 집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서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따져봐야 돼요. 중요한 건 나중에 이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일 거냐, 그리고 지금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 같냐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지방의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기사만 보고 덜컥 겁을 먹으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다른 건 안 보고 여러분 여기만 봐주시겠어요? 여기. 이게 호갱노노에 나와 있는 미분양에 관련된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라색 부분 있죠? 이게 미분양이고요. 미분양. 그리고 회색 막대기가 준공 후 미분양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여기가 2012년도, 여기가 2015년도예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여기만 봐요, 여러분. 서울이 여기에 미분양이랑 악성 미분양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나 많았어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지금이 여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미분양이 늘어나야 엄청나게 늘어나야 여기가 되거든요. 엄청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래요. 서울 이렇고요. 부산. 미분양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미분양이 지금 있지만 가격은 폭등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이게 미분양이 어디가 어떻게 났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옛날보다 적죠. 근데 미분양이 있을 때도 가격이 약간 상승한 적이 있고 지금은 미분양이 있는데도 폭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기사만 보고 미분양 이꼴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건 no,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미분양 폭탄에서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좀 늘어났다고 한들 이때랑 비교할 수는 없겠죠. 인천입니다. 미분양이 정말 핵폭탄급으로 쌓여 있다가 지금 이렇습니다. 늘어나 봤자 조족지열이죠. 지금은 당장은. 광주입니다. 미분양 보십시오. 광주는 아주 사람들이 끝났다고 했었죠. 지금 미분양 제로입니다. 대전 보이십시오. 이때나 똑같은데 부산처럼 많을 때 가만히 있다가 미분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했죠. 울산 미분양 폭탄이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적죠. 세종 미분양 이 별 의미가 없는 지역이죠. 경기 미분양이 많아서 한참을 지나다 지금 최저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강원도입니다. 미분양만 가지고 주택 가격이 내려간다? 이거 여러분이 너무 부동산을 모르니까 막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인도 잘 모르시나요? 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이클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상식적이고 건설사고 인간의 이기심과 자유시장을 믿는 분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자, 주택 경기가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집을 사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건설사는 집을 마구 지을 거예요. 분양했다 하면 대박이 날 테니까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건설사는 땅을 싸게 사서 건축비를 덜 들이고 가장 비싸게 팔아먹으면 최고입니다. 얘네는 돈 벌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돈만 벌려고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좋으니까 마구 짓겠죠. 언제까지 지을까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분양이 안 될 때까지. 그리고 미분양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신나게 짓다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미분양이 나면 사람들이 분양을 도저히 못 받죠. 그래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이상 분양을 안 하고 안 짓죠. 주택이 부족할 때까지, 옛날에 주택이 노후하고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존 주택이 싸다고 느낄 때까지, 전세가가 치고 올라갈 때까지 계속 빠집니다. 이게 바로 골이 높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죠. 쭉 빠지다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전세가 아니라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또 짓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택 경기가 아주 좋아서 건설사가 마음껏 짓게 해줘서 분양가를 자유롭게 해줘서 팔아먹다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서 안 팔리면, 대출도 풀려있고 모든 게 자유로운데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서 안 팔리기 시작해서 나오는 미분양은 시장의 정점 그리고 하락의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지금이 과연 그럴까요? 지금 많이 오른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하락을 논하시는 분들조차도 지난 5년간 시장이 완전히 비정상이었음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너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 정부 때문에 올라간 거다. 시장이 삐꾸에서 올라간 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연 정상 시장에서 건설사가 자유롭게 분양을 해서 높은 분양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팔리지 않아서 하락하는 걸까요?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대출이 잘 안 나오고 심리적으로 웅크러들어서 일시적으로 분양받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몇천 채 늘어났다고 과연 시장이 하락할까요? 지난 7, 8년 전, 아니 10년 전에 미분양이 지방에는 정말 너덜너덜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전국 어느 지역인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전국으로 싸잡아 묶어서 17,710가구 전월 대비 25.7% 급증이라고 쓰고 하락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17,710가구인데도 전월 대비 25%나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미분양이 엄청 없었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 정도 늘어난 거 25.7%가 아니고요.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5%? 이거밖에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미분양이 참 없었다. 그럼 지금 시장은 미분양이 왜 날지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대구의 미분양은 어땠어요? 분양가가 좀 비쌌죠. 지역도 처졌죠. 그 와중에 지금 대출 중지되면서 시장 얼어붙은 거 맞습니다. 지금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고 분양도 위험해요. 근데 제가 송도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죠. 송도 미분양 난 거 80여 개가 미계약이 나왔는데 이거 무조건 끝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됐죠? 9대1로 다시 붙었죠. 현금 부자만 신이 난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 자꾸 혜택을 소수에게 몰아줍니까? 무주택자, 돈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내 집 마련을 도와줘야지 왜 현금만 가지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또 돌아갑니까?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미분양이 늘고 있대요. 자, 그러면 미분양이 늘고 있으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분양받지 말고 집 사지 말고 또 전세살이 하라는 건가요? 그런 내용은 없고 무조건 오로지 기사들이 뭐가 늘었으니까 내려간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떨어진다. 영끌족의 비명소리. 영끌족의 비명소리요? 영끌이 안 되는데 영끌족이 어떻게 존재하나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영끌족이 존재를 안 하는데 영끌족이 비명을 어떻게 질러요? 거짓말이잖아요. 영끌은요, 아파트를 사실 때 8, 90%는 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10억짜리 집을 살 때 8억이 내 돈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고 빚을 못 갚으면 날아가겠죠. 얼마나 나오죠? 10억짜리 사면 절반 나오면 다행입니다. 나머지가 5억이 내 현금이에요. 그럼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야 망하는 건데,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려면요, IMF가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IMF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와도 똑같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시장에서 미분양이든 금리든 대출을 안 해준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하락을 논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장이 된 거예요. 전 이게 매우 안타깝거든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시장이 흔들리고, 시장이 제 말은 언론 얘기예요. 시장에 관련된 기사에 흔들리고, 정부 대책에 한번 흔들리고, 금융에 흔들리고, 뭐가 낫겠습니까? 저라도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 미분양이 났는데도 안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분양은 하락의 시그널이 맞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양과 시장의 관계를 알고 싶으시면 과거 10년 이상, 2010년까지 돌아가서 미분양량과 주택 가격의 상관성을 공부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